네, 안녕하십니까. 북금사TV의 윌키입니다. 오늘은 6월 17일 금요일이고요. 어제 뉴욕 증시의 폭락세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증시 상당히 선방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가 오전장에 크게 급락을 했지만 그래도 장 후반 들어서 그 낙폭을 상당히 만회를 하면서 약보합세로 끝나게 됐죠. 아무래도 장중에 미선물 지수가 크게 올랐던 게 아마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다가 오전에만 해도 환율도 크게 상승을 했었는데 장 후반 들어서는 그 오른 환율이 그래도 상당히 조금은 회복을 하면서 내렸다. 이런 것들도 아마 조금 이유가 됐던 것 같고요. 그래도 역시나 오늘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면 외인은 줄곧 매도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래도 눈여겨볼 거는 개인뿐만 아니라 오늘 기관도 상당히 매수를 했다. 이런 점에서 오늘은 그래도 양봉을 만들어냈고 어찌됐든 이 거의 바닥권에서 그죠. 오늘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2400포인트가 장중에는 무너졌었지만 그래도 빠르게 회복을 하면서 2400선은 지켜냈다. 여러분들 요즘에 이 증시 변동성에 크게 마음 다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 이 계좌의 손실에 상당히 짜증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만 제 경험상 비추어 보면 이럴 때는 그냥 멘탈을 잡으려고도 하지 마시고 그리고 어떠한 이성적 판단을 해서 손절을 한다든지 종목을 갈아탄다든지 이런 어떤 행동도 안 하시는 게 이 계좌 손실 복구에 가장 좋은 일이다. 쉽게 말해서 그냥 냅둬라. 그냥 관심을 꺼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그래도 증시는 조금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어제 뉴욕 증시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연말이면 3.4% 금리 인상을 할 거다라고 미리 이 공표를 했는데 오히려 이 공포 영화에서 이 결말을 알려주고 영화가 시작된 듯한 느낌이라서 앞으로도 변동성은 있겠지만 지금과 같은 큰 변동성은 앞으로는 조금은 줄지 않겠나라는 어떤 긍정적인 생각도 해봅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방송을 해볼 건데요. 오늘은 종목 분석 영상을 준비를 했고, 참고로 제 얼굴 나오는 영상은 앞으로는 조금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워낙 잘생긴 미남이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데 오히려 집중도를 상당히 떨어뜨리는 그런 결과도 있을 것 같아서 이번 영상부터는 제 얼굴은 나오지 않고 그냥 이 PPT 화면에만 이 화면에만 그냥 집중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영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아모레치이고요. 화장품주죠. 예, 낙폭 과대주의이기도 하고 중국향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리오프닝 주이기도 하죠. 하지만 최근에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그죠? 좋지 않지만 과연 이게 바닥권일지 다시 한 번 더 날개짓을 할 수 있을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 제가 이번 분석을 통해서 아모레치를 그냥 한마디로 평가를 해본다면 나올 악재는 이미 다 나왔다. 추가적인 악재가 나오더라도 이게 주가 하락에 부채질할 정도는 없을 것이다. 예, 그렇게 보여지고 지금부터 발을 담궈서 슬슬 모아나가는 그런 전략을 가지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미리 서두에 말씀을 드리고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아모레치의 개요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모레 퍼시픽 그룹은 순수 지주회사로서 이 자회사의 지분 소유를 통해 자회사의 사업 내용을 지배하는 지주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 서류 작성 기준일 현재 기주회사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당사의 영업수익은 배당금 수익, 그리고 로열티 수익, 용역 수익, 그리고 임대료 수익 등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지주회사인 당사의 국내 자회사는 공시서류 작성 기준일 현재 아모레 퍼시픽과 그리고 이니스프리, 그리고 에뛰드, 그리고 아모스 프로페셔널, 그리고 에스쁘아, 오솔록, 그리고 오솔록 농장, 그리고 퍼시픽 패키지로 총 8개사입니다. 주요 자회사인 이 아모레 퍼시픽은 화장품의 제조 및 판매, 그리고 생활용품의 제조 및 판매,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의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부문은 크게 화장품 사업부문과 그리고 DB 사업부문으로 구분되고, 판매 경로는 크게 순수 국내, 그리고 면세와 해외 법인 및 수출이고요. 그리고 순수 국내는 온라인, 그리고 백화점, 그리고 방문 판매, 전문점, 할인점, 대리점 등의 매출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21년 4분기 누계 기준 경로별 매출 비중은 순수 국내가 40%이고요. 그리고 면세가 24%, 그리고 해외 법인 및 수출은 36%입니다. 그리고 아모레지의 이 주요 제품과 관련된 매출 비중인데 역시나 화장품 사업 부문에서 약 89.4%의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죠. 자, 아모레지의 이 투자와 관련된 기초 프로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모레지는 이 코스피 화학 업종이고요. 세부적으로는 이 개인 생활용품 또 주이기도 하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 업종을 나뉘면 이 화장품 업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업종 PER 10.48배는 이 화학 업종의 업종 평균 PER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PER 21.44배는 21년 단기 순이익 기준 해서 PER 수준입니다. 21년 단기 순이익 기준 한 PER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업종 PER 10.48배를 기준으로 해서 현저히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저평가 구간이 아닌 거죠. 고평가인 거죠. 그런데다가 PBR 수준을 보시면 1.10입니다. 지주회사이고, 뭐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1.10 PBR은 뭐 크게 낮은 숫자가 아니죠. 일반적으로 지주회사이고, 뭐 금융회사이거나 아니면은 장치산업이거나 뭐 이런 업종들이 대부분 1보다 현저히 낮은 PBR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아모레지도 이 지주회사인데도 불구하고 PBR 수준이 1.1이라면 뭐 그냥 이건 평균 수준이다, 이게 낮아서 저평가, 뭐 가치주, 뭐 이렇게 표현하기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 수익률도 1.12%인데 업종 평균 배당 수익률 대비, 그리고 코스피 전체의 평균 배당 수익률 대비해서도 뭐 현저히 낮은 이 배당 수익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좌측 하단에 보시면 지금 현재 3월까지 해서 1, 2, 3월 22년 1분기 실적 발표를 해서 그와 관련된 단기 순이익을 기준으로 해서 PER을 측정을 했고, 이 PER이 27.84배입니다. 아래 보시면 업종 PER이 36.41배라고 또 표기가 되어 있는데, 위에 보시는 업종 PER 10.48배는 화학 업종이고요. 아래에 보시는 36.41배는 화장품 업종입니다. 그만큼 화장품 업종이 실적이 좋지 않다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죠. 어찌됐든 이 화장품 업종 평균 PER 36.41배에 비해서는 아모레지의 이 PER은 27.83배로 어찌됐든 뭐 조금 낮은 수준입니다. 그죠? 그리고 추정 PER 같은 경우에는 뭐 앞으로의 실적 컨센을 감안해서 PER을 재조정했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 개선된 수치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21.86배네요. 뭐 그래도 화학업종으로 만약에 감안했을 때도 뭐 PER 수준은 높은 수준이고, 코스피 전체의 PER 수준을 감안했을 때도 현재 아모레지의 추정 PER은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아모레7가 저평가다, 뭐 가치주다, 또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적이 21년부터 해서 실적이 그래도 조금씩 개선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 중국 봉쇄가 해제가 됐고, 또 마스크가 또 해제가 됐고, 그리고 이제 또 리오프닝과 관련된 어떤 수혜 주로 이 화장품주가 떠오르는 만큼 이 하반기 실적에 있어서는 그래도 긍정적 흐름을 예상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서두에 말씀드리지만 이 PER 수준도 하반기로 갈수록은 조금 상당히 그래도 개선된 흐름을 보여주지 않겠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외국인 비중이 14.99%, 여기 보시면 또 14.97%라고 했는데 이게 날짜 차이가 조금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최근 들어서 계속 외국인은 순매도로 일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측에도 제가 이렇게 표기를 해뒀는데 1년 전 이맘때만 해도 외국인 비중이 약 18% 수준이었는데 지금 외국인 지분율이 14.9% 정도 수준이라면 뭐 줄곧 팔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역시나 액면가는 500원이고요. 그리고 총 발행 주식수는 약 8,200만 주고, 그리고 52주 베타가 1.04배인데 이건 이제 코스피 지수의 등락과 관련된 민감도가 거의 뭐 코스피 지수와 거의 유사하다. 그죠? 코스피의 등락률과 거의 비슷하게 움직인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52주 최고가는 78,300원이고 최저가는 39,000원인데 자, 우측에 제가 정리한 걸 보면서 같이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아모레 주가는 52주 최고가 대비 78,300원 대비해서는 마이너스 48%이고요. 최저가 39,000원 대비해서는 플러스 2.5% 수준의 거의 뭐 바닥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1년 전 외국인 비중이 약 17.9%였고 참고로 외국인 비중이 빠지면서 주가도 같이 동반 하락을 했습니다. 뒤에서도 그림도 나오니까 그때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52주 베타가 1.04이기 때문에 이 코스피 지수 등락 민감도와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거의 코스피 등락 수준과 거의 같이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PER은 높은 편입니다. 또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은 탓이 크겠죠. 하지만 이 부분 어느 정도 주가에 상당히 반영된 듯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PBR은 1.1배인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주사임을 감안했을 때는 이게 크게 메리트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참고로 내재 가치와 시장 가치가 거의 비슷한 정도의 평가를 받고 있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될 듯 보입니다. 자, 그러면 아모레7의 이 주가 상대 수익률 그리고 외인 비중과의 그리고 주가 추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그림 보시면 아모레7 6월 10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아모레7가 42,700원이었는데 뭐 지금은 그래도 상당히 내렸죠. 그러면 왜 윌키는 6월 10일자 걸 지금 가지고 왔냐? 제가 사실 아모레7를 선공지한 이후에 조금씩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6월 11일인가요? 아마 그때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6월 10일자가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은 아무래도 C는 4만원 깨졌죠. 아래에 가 있기 때문에 아마 더 큰 하락률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6월 10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C의 코스피 대비해서는 마이너스 40.37% 더 내렸고요. 그리고 화학 대비해서도 51.24% 더 내렸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 이 외인 비중과 주가 추인데요. 외인 비중이 점차 빠지면서 주가도 동반 하락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자, 아래 제가 적은 걸 같이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모레7는 화학업종 대비해서는 마이너스 51%, 그리고 코스피 지수 대비해서는 마이너스 40% 더 빠졌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인 비중 빠지면서 주가도 같이 빠졌습니다. 이 말은 뭐냐? 역시나 이 아모레7에 외인의 귀환이 시급하다. 외인의 순매수가 시급하다라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아모레7의 판관 비율과 원가율인데요. 보시면 좌측에 있는 게 판관 비율이고 우측에 있는 게 매출 원가와 관련된 원가율의 추이입니다. 그런데 뭐 크게 변동은 없었어요. 없었는데 그래도 매출 원가 비중은 전체 매출액 대비해서 뭐 크게 높은 수준은 아니죠. 역시나 지주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판매비와 관리비와 관련된 이 판관비 이 비중이 조금 높은 편이다. 그죠? 어찌됐든 뭐 원가가 21년까지는 뭐 크게 상승한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 아모레7 입장에서는 말이죠. 역시나 이 판관비가 높다 보니까 이 영업이익률이라든지 ROE도 크게 높은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미리 또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모레7의 기업 실적 및 재무 비율과 멀티플과 관련된 지표인데 뭐 멀티플과 관련된 지표는 앞서서도 PER과 PBR 관련해서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뭐 이번 창에서는 뭐 크게 언급을 하지 않고 이 실적과 재무 비율과 관련해서만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년도에 실적이 괜찮았죠. 괜찮았는데 매출액도 괜찮았고 뭐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도 크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20년 들어서 이 크게 실적이 악화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매출액도 크게 빠졌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상당히 쪼그라들었고 뭐 당기순이익은 두말할 것도 없이 상당히 바닥 수준이 있습니다. 그죠? 역시나 이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21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20년 대비해서 그래도 상당히 선방한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우측에 제가 21년 실적과 관련해서 조금 정리를 해뒀는데 우측에 제가 정리한 걸 보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모레 퍼시픽 그룹은 21년 매출액이 5조 3,261억 원이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8% 늘었다고 공시를 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136.4% 늘어난 3,562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참고로 럭셔리 브랜드 중심으로 제품 경쟁력을 강화하고 온라인 채널에서 성장세를 유지하며 국내외 전체 매출이 증가를 했습니다. 국내 시장에서는 온라인 채널이 전체 매출을 견인을 했고요. 참고로 국내 온라인 매출이 40% 성장을 했고 그리고 전체 영업이익 전년 동기 대비해서 156% 상승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21년 실적이 대부분 좋았다. 물론 뒤에서 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4분기 실적은 뭐 크게 좋지를 못했거든요. 하여튼 잠정치에 오히려 컨센 실적보다도 실제 잠정치가 크게 좋지 않는 실적을 기록하다 보니까 어닝 쇼크 수준이었거든요. 그와 관련된 내용도 따로 준비를 했으니까 그건 또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읽어봐드리겠습니다. 자, 21년입니다. 21년 실적과 관련해서 해외 시장에서는 럭셔리 브랜드와 오프라인 매장의 효율화로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그래도 190% 성장을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매장 휴점 단축 영업으로 아시아 지역 매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중국에서는 이커머스 채널에서 설화수 매출이 50% 증가를 해서 상당히 긍정적이었고요. 일단은 실적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또 이 그림으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모레 퍼시픽 그룹의 21년 실적이고요. 매출액은 5조 3,261억 원. 그죠? 전년 대비해서 8% 성장을 했습니다. 뭐 아모레 퍼시픽과 관련해서는 9.7% 성장을 했고 뭐 뷰티 계열사는 역성장을 했지만 그래도 기타 계열사에서 7.5%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모레 G의 21년 4분기 제가 아까 전에 컨센보다 잠정치가 실제 실적이 좋지 않게 나와서 아무래도 좀 어닝 쇼크 수준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일단은 21년 4분기 영업이익이
2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장의 평균 예상치보다는 오히려 크게 영업이익이 크게 밑돌았죠. 예. 그 이유가 중국에서 이 프리미엄 브랜드 설화수의 성장세는 지속하고 있지만 이 저가 브랜드인 이 이니스프리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 이상 감소한 것으로 증권업계는 추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가장 큰 요인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재무 비율과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면 일단은 부채 비율은 약 20%대로 상당히 괜찮은 수준입니다. 원래 부채 비율은 100%를 기준으로 해서 100%보다 아래에 있으면 그래도 재무적으로 상당히 건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부채 비율이 20%대라면은 뭐 거의 부채가 없는 것과 같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당좌 비율이 21년 기준 해서 126%인데요. 참고로 이 126%라는 말은 1년 안에 상환해야 되는 유동부채를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이 당좌자산, 그죠? 3개월 만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당좌자산이라 하거든요. 당좌자산으로 얼마 정도 갚을 수 있는지 보는 건데 보통 구하는 공식이 당좌자산 나누기 유동부채거든요. 즉 126%라는 거는 당좌자산이 유동부채보다도 126%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보율도 7,200%로 회사의 이 자본금 대비해서 회사 내부에 쌓아두고 있는 잉여금, 즉 유보금이라고 하죠. 이 유보금이 7,200%더 있다. 재무적으로는 상당히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우측에 적은 것도, 그죠? 부채 비율과 당좌 비율은 상당히 양호하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뒀잖아요. 자, 그리고, PER, PBR.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PER 수준은 업종 대비해서도 일단 화학업종 대비해서는 뭐 좋지 않습니다. 그죠? 보통 PER은 업종 평균 대비해서 크게 낮아야지 저평가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는데 화학업종임을 감안했을 때는 업종 대비해서 PER이 20배 정도 수준이라면 꽤나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평가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화장품 업계의 전체 평균 PER이 앞서 보셨던 것처럼 약 한 36배였잖아요. 그 36배임을 감안했을 때는 그나마 화장품 업종 안에서는 PER이 그래도 상당히 조금 낮은 수준이다. 뭐 요 정도로 그냥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PBR은 뭐 1.1인데 그래도 과거 수준보다는 주가가 하락을 해서인지 그래도 많이 조금 내려왔더라고요. 1.1. 그래도 지주사임을 감안했을 때는 이 PBR 1.1이 뭐 크게 메리트 있는 수준은 아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우측에 적은 거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면서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PER은 21년 실적 기준 23배 정도로 업종 평균보다는 업종 평균이라는 것은 지금 업종 평균은 화장품 업종입니다. 화장품 업종 평균보다는 좀 낮은 상황입니다. 배당 수익률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1, 1.0 뭐 요 정도 수준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배당 수익률은 형편없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업종 전체 평균의 배당 수익률보다도 형편없고 코스피 전체의 그 평균 배당 수익률보다도 상당히 낮은 저조한 수준이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만 봤을 때는 지주회사 치고는 상당히 형편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그나마 일단은 화장품 업종 안에서는 재무 건전성이 뭐 뚜렷하게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PER 배수도 어찌됐든 화장품 업종 안에서는 조금 낮은 수준이라는 게 일단은 뭐 긍정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22년 1분기 실적도 4월에 발표를 했고요. 그와 관련된 리뷰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22년 1분기 실적과 관련된 리뷰입니다. 자, 보시면 아모레 퍼시픽 그룹 1분기 영업이익이 1712억, 전년비 13.4% 하락이라는 22년 4월 28일자 파이낸셜 뉴스의 헤드라인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실적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22년 1, 4분기에 매출은 1조 2628억 원입니다. 그리고 1712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고요. 이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은 9%, 그리고 영업이익은 13.4% 감소한 수치입니다. 참고로 매출은 예상치를 좀 하회를 했지만, 그리고 영업이익이 추정치 1076억 원을 증권사에서 컨센을 줬었는데, 그래도 대폭 상회했다. 1710, 참고로 영업이익이 당사 추정치가 1076억, 그러니까 아모레 퍼시픽 이 그룹의 이 추정치가 1076억 원이었고요. 그리고 증권사 컨센이 1195억 원이었는데 실제 공시된 영업이익은 1712억 원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업이익만 놓고 봤을 때는 그래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참고로 요 대목에서 조금 긍정적인 측면을 찾아보자면, 일단 경영 효율화에 대한 성과가 여실히 드러나는 분기 실적이었다라는 어떤 평가가 증권사 애널리스트 뿐만이 아니라 아모레 퍼시픽 그룹 내의 관계자의 어떤 평가도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장품 부문 매출은 1조 1506억 원으로 집계를 됐고요. 참고로 주력 계열사인 아모레 퍼시픽의 실적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전년 동기 대비 7% 줄어든 1조 1650억 원의 매출을 기록을 했습니다.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 10.4% 감소한 1580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참고로 아모레 퍼시픽 국내 사업은 9.9% 감소한 7328억 원의 매출을 기록을 했고 10.6% 줄어든 1120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외 사업의 경우는 매출은 4199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421억 원으로 각각 6.1% 그리고 19.5%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시장에서는 온라인 매출이 20% 이상 성장을 했지만 면세 매출 하락의 영향으로 전체적인 매출은 조금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케팅 비용이 확대가 되면서 영업이익도 감소를 했고요. 참고로 중국에서 이 코로나19의 재확산 여파로 10%가량 매출 감소한 것이 올해 1분기 매출 감소의 큰 요인이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전반적으로 매출은 감소를 했지만 당초에 예상을 했던 예상치의 영업이익보다는 큰 폭의 영업이익을 발표를 했는데, 그 부분이 아무래도 이 경영 효율성과 관련된 성과에 대한 결과가 아니겠냐라는 어떤 긍정적인 대목도 있어서 이런 부분이 차후부터의 어떤 실적 개선에 상당히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어닝 쇼크 수준이었죠. 실제 예상치보다도 발표한 실적이 크게 하회를 하면서, 그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측면에서 크게 하회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어닝 쇼크가 났었는데 22년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의 컨센보다도 잠정치가 그래도 크게 좋게 발표를 하면서, 뭐 잠정치라는 표현은 안 쓸게요. 여기서는 지금 잠정치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는 실적을 오픈을 했고 공시를 했다 보니까 딱 공시 실적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22년 1분기의 실적은 딱 정리를 하면 영업이익은 그래도 상당히 개선됐다. 물론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마이너스 성장을 했지만 그래도 회사 측의 컨센과 증권사 추정 컨센보다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이 공시 영업이익 실적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상당히 괜찮았다. 이런 부분들의 이유로 이 경영 효율성을 꼽더라. 이런 정도로 이번 슬라이드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모레 G의 22년 멀티플 컨센이고요. 참고로 21년 그리고 우측에는 22년 아래로 보시면 PER, PBR, PCR, EV, 에비타 그죠? 요렇게가 보통 멀티플 지표라고 하죠. 보통 앞에 P가 들어가 있고요. EV, 에비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PER과 같은 맥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뭐 자세한 설명은 제가 생략을 할게요. 참고로 멀티플 지표는 대부분 지표가 낮아지는 게 개선된 흐름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전반적으로 21년 대비해서 22년의 멀티플 지표가 뭐 뚜렷한 개선은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실적 면에서는 조금 개선된 흐름을 예상을 하고 있지만 이 멀티플 지표상으로는 일단 컨센으로만 봤을 때 뭐 뚜렷하게 개선된다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반기로 갈수록은 조금 더 나아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실적과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빨간 테두리 안에 있는 게 22년 추정 실적이고요. 그리고 요건 23년 추정 실적이고 요건 24년 추정 실적인데 참고로 우리가 투자자들이 기업 실적의 예상치를 뭐 알려면 어찌 보면 요런 정도로밖에는 알 수가 없다. 그죠? 뭐 회사에서 예상 실적을 투자자들에게 함부로 뭐 공표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일반적으로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기업 탐방을 하던 기업과의 어떤 면밀한 대화를 통해서 뭐 추정하는 이 추정 컨센을 보고 우리는 대충 예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뭐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뭐 아킬레스건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이런 정도로 실적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이런 정도로 신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어찌됐든 아무리 G의 22년 실적과 관련해서는 매출액도 2.94%로 전년비해서 조금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영업이익과 같은 부분에서는 21.82%로 그래도 전년비해서는 큰 폭으로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기순이익 역시나 전년비해서 13.71%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뭐 23년, 24년에서도 두 자릿수 이상의 영업이익 성장과 당기순이익 성장 그리고 매출액 성장도 예상을 하고 있지만 뭐 23년, 24년 추정 실적은 일단은 뭐 너무 먼 미래니까 일단 두고 어찌됐든 22년 실적은 전년비해서 그래도 두 자릿수 이상의 영업이익 그리고 당기순이익의 성장을 가져갈 수 있을까라는 정도만 기억을 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시나 멀티플 지표 PER과 PBR 수준도 21년보다는 22년에 어느 정도 개선된 흐름을 예측을 하고 있고요. 뭐 23년, 24년 같은 경우에는 뭐 아주 큰 폭의 개선을 예측을 하고 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23년과 24년 너무 먼 미래니까 이런 부분은 일단 뭐 어느 정도 참고만 하시되 뭐 뚜렷하게 신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22년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 우측에 보시는 거는 또 네이버에서 공표하는 추정 실적 컨센입니다. 그러면 좌측에 있는 건 뭐냐면 좌측에 있는 건 삼성증권에서 취합한 아마 자료인 것 같고요. 우측에 있는 거는 네이버에서 취합한 추정 실적 컨센인데 뭐 거의 비슷해요. 비슷하고요.
22년에 그죠? 매출액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94% 성장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4,338억 원, 그죠? 똑같죠? 어찌됐든 22년에 당기순이익과 영업이익에서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정리한 것을 한번 읽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년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의 이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컨센이지만 23년과 24년은 지속적으로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액 성장은 23년부터 더욱더 가시화될 전망을 하고 있고요. 참고로 뭐 정리를 해보면 아마 그런 것 같아요. 2019년에 보시면 매출액이 6조 2천억 원이거든요. 그죠? 근데 아직까지 22년까지 5조에 머물러 있는 만큼 올해까지가 이 코로나 이후의 부진이 계속되는 흐름으로 가져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올 하반기부터 해서 내년부터는 정상화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전반적으로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화장품주는 올해까지가 보릿고개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올 하반기부터는 다시금 정상화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 의견 컨센과 관련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매수 의견을 내고 있고 우측에 보시면 평균 목표 주가는 57,800원인데 최근에 이 리포트를 낸 기관의 수가 6개 업체입니다. 그리 많지는 않죠. 이 시총에 감안했을 때 이 그러니까 리포트를 낸 아모레지혜와 관련한 이 투자 의견 리포트를 낸 기관 수가 6개 업체밖에 되지 않는 건 조금 많지 않다. 이런 정도로 이야기를 드릴 수 있지만 참고로 아모레 퍼시픽의 리포트가 상당히 많거든요. 제 생각에는 아모레지의 이 거의 매출과 이 영업이익과 순이익의 대부분이 이 주력 계열사인 아모레 퍼시픽이다 보니까 굳이 아모레 퍼시픽을 리포트를 낸 이 증권사에서 아모레지까지 내는 게 뭐 크게 뭐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만은 아모레 퍼시픽의 일단 리포트를 참고하면서 아모레지의 앞으로의 어떤 그 전망을 또 해보는 것도 크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어찌됐든 6개 증권사에서 리포트를 감안했을 때 평균 목표 주가는 57,800원입니다. 아래 보시면 신한금투에서 64,000원 목표 주가 제일 높게 냈고요. 뭐 제일 낮게 낸 곳이 이 다올투자증권이라는 곳에서 5만원 목표 주가를 냈네요. 어찌됐든 이 6개 업체의 이 목표 주가의 평균 57,800원을 감안했을 때 현주가 기준에서는 약 44%의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리포트와 관련해서 조금 요약을 한 내용을 전해드리고 싶은데 참고로 아모레지와 관련된 리포트 요약본은 잘 찾아보기가 힘들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모레지의 거의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이든 영업이익이든 이 대부분을 이 주력 계열사인 이 아모레 퍼시픽이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모레 퍼시픽의 리포트를 봐도 아모레지의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아모레지와 관련된 내용도 충분히 분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모레 퍼시픽의 리포트를 일부 가져와 봤습니다.
몇 개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월 29일자 키움증권 조소정 애널리스트가 낸 리포트인데 제목이 생각보다 양호했던 실적, 그죠? 생각보다는 괜찮았다는 1분기, 그죠? 그리고 2분기 실적은 물류이동에 달려있다. 뭐 이런 어떠한 요점으로 이야기를 했네요. 그리고 밑에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금투 박현진 연구원의 리포트고요. 아모레지 구조조정과 리오프닝의 하모니, 주요 자회사의 점포 효율화를 통한 수익성 개선이 성과로 연결됐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분기 실적이 컨센보다도 영업이익 측면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을 발표를 했죠. 그와 관련해서 경영 효율성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회사 측과 그리고 증권사 측에서 평가를 했는데 그 부분의 내용이 여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 자, 신한금투 박현진 또 리포트를 냈는데 조금 더 다른 내용인 것 같습니다. 매출은 부진했지만 영업이익은 서프라이즈 1분기 관련된 내용이네요. 그리고 중국 락다운 영향은 부정적이지만 설화수 중심 성장은 지속적이다. 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메리츠 증권의 리포트를 보면 22년 1Q 같은 경우에는 효율화 효과, 뭐 같은 내용이죠. 그리고 투자 의견은 매수 의견을 했고요. 그리고 목표 주가도 21만원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건 참고로 아모레 퍼시픽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한번 볼까요? 5월달 걸 볼게요. 5월달 거를 하나금투의 박종대 연구원의 내용이고요. 실적 턴어라운드를 위한 사업구조 개선은 완료되었다. 그리고 대중국 설화수 브랜드력은 입증했다. 그리고 미국에 또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설화수 매출이 상당히 또 선방을 했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6월달 걸 한번 볼게요. 앞서서도 리포트를 적은 이 키움증권의 이 조소정 연구원의 리포트네요. 오랜 구조조정 그리고 빛이 보이나라는 어떤 내용을 적었고, 그리고 낮은 기저 덕분에 하반기 성장은 확실하다. 그러니까 하반기에 기대를 걸어볼 만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죠? 그리고 DB금투의 허재나 연구원의 리포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6월 15일자 리포트고요. 시장 기대치를 하회할 2분기, 기대치를 조금 하회할 2분기 실적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투자 의견은 매수 의견을 냈고 목표 주가는 뭐 홀딩을 했네요. 전반적으로 리포트를 보면 1분기는 아쉬운 성적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비용 절감이나 경영 효율성 그리고 체질 개선에는 상당히 점수를 주면서 매출은 부진했지만 영업이익은 서프라이즈였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하반기로 갈수록 기대를 한다라고 대부분의 이 증권 애널리스트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모레지의 이 투자 지표와 그리고 지수 그리고 업종 대비해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PER 수준은 코스피 화학업종과 코스피 전체 평균의 PER과 대비했을 때는 높은 수준입니다. 절대 저평가라고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이다. 하지만 앞서서도 제가 언급드린 것처럼 그냥 화장품 업종 안에서는 그래도 업종 평균 대비해서는 조금 낮은 PER 배수를 가지고 있다. 요 정도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뭐 EV 에비타 PER과 유사하다고 했죠. EV 에비타는 여러분 제가 지금 사실 영상에서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이자라든지 이 에비타가 영업이익은 영업이익인데
위에 PER의 E는 당기 순이익이거든요. 근데 아래에 있는 에비타는 이익은 이익인데 어떤 이익이냐? 이자라든지 세금이라든지 감가상각비를 차감하지 않은 영업이익이거든요. 그죠? 하여튼 이렇게 대충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어찌됐든 뭐 PER이나 EV 에비타나 뭐 거의 같은 맥락으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PER이나 EV 에비타는 낮으면 낮을수록 저평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EV 에비타 역시 코스피 화학 업종 그리고 코스피 전체와 비교를 했을 때도 좀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 결국에는 아모레지는 저평가는 아니다. 고평가다. 현재로서는 고평가다. 다만 지금 실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어떤 PER 그리고 EV 에비타 수준이 높게 나오는 거지. 향후에 실적이 정상화됐을 때는 확실히 PER과 EV 에비타가 상당히 개선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낮아질 수 있습니다. 배당 수익률 역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업종 그리고 코스피 전체 평균 배당 수익률과 비교를 했을 때 뭐 상당히 낮은 형편없는 배당 수익률을 가지고 있고요. 뭐 베타 수준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는 1.04를 보셨는데 또 다른 어떤 지표에서는 0.9도 보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지금 네이버 화면과 그리고 삼성증권에서 발표하는 어떤 내용과 같이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제가 한 군데만 보면 조금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군데에서 발표하는 어떤 지표들을 같이 한 대에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래야지 조금 더 여러분들이 왜곡 없이 조금 더 정확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앞서서 네이버 화면에서 보시는 베타 수준은 1.04였고 지금 보시는 삼성증권에서 보여주는 화면에서의 베타 수준은 0.9. 뭐 어찌됐든지 간에 코스피 지수의 등락과 거의 뭐 같은 수준의 민감도를 가지고 있다. 그냥 이 정도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형 화장품주 몇 개를 같이 보면서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있는 게 아모레지입니다. 그리고 좌측에 있는 게 LG 생활과 건강이고 아모레 퍼시픽이고 그리고 제일 우측에 있는 게 ODM 기업이죠. 한국콜마입니다. 역시나 화장품 업종의 기업들이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부채 비율이 상당히 양호한 수준입니다. LG 생활과 건강도 21년 기준에서는 37% 부채 비율이고요. 아모레 퍼시픽 주요 계열사죠.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28.93%고 지주회사인 아모레지 같은 경우에는 24%, 그죠? 그리고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 21년 기준 91%. 뭐 대부분 회사들이 100보다 아래에 있는 재무 건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좌 비율 같은 경우에는 LG 생활과 건강 같은 경우에는 보통 당좌 비율은 여러분들 100보다 위에 있어야지 괜찮은 겁니다. 뭐 근데 당좌 비율이 96%면 거의 100의 수준이다 보니까 이걸 뭐 나쁘다라고는 할 수는 없죠. 자, 그런데 아무래도 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21년 기준에서는 당좌 비율이 89%입니다. 약 90% 수준이다 보니까 뭐 이것도 막 크게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부채 비율이 워낙 낮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아모레지 같은 경우에는 당좌 비율이 126%, 이건 괜찮죠, 그죠? 그리고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 당좌 비율이 65%, 뭐 이거는 나쁘다라는 표현보다는 그냥 좋지 않다라는 표현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유보율 같은 경우에도 뭐 아모레 퍼시픽 그리고 아모레 G 그룹에서 확실히 유보율이 높다. 회사 내부에 쌓아두고 있는 유보금이 많다. 이런 정도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본금 대비. 자, 그리고 뭐 배당금과 관련해서 시가 배당률을 보면 화장품 업종 대부분이 다 형편없습니다. 형편없어요. 대장주인 LG생활과 건강도 뭐 21년 시가 배당률이 1% 수준이고 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모레지도 1% 수준이다 보니까 뭐 대부분의
화장품주의 시가 배당률은 뭐 낮은 수준이다. 그런데 어찌됐든 요렇게 실적과 관련된 부분과 그리고 부채 비율과 관련된 이 재무 비율, 그죠? 그리고 PER 수준도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 LG 생활과 건강이 PER 수준이 23 정도 되네요. 21년 기준에서. 참고로 22년 실적 발표를 했는데, 그 실적 발표 관련해서, 다시 계산을 해보면, 그래도 23 정도 됩니다.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전년보다는 조금 더 양호한, 개선된 40 정도인데, 높죠. 높고, 아모레 G 같은 경우에는 PER 수준이 전년과 거의 유사한 23배, 22년 1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했을 때 23배 수준입니다. PBR 수준 같은 경우에는 LG생활과 건강이 2배, 그죠? 아모레퍼시픽이 2배, 그죠? 그런데 아모레 G가 1배. 근데 아모레 G는 지주회사잖아요. 그래서 PBR 수준만 놓고 봤을 때는 화장품 업종 안에서는 아무래도 G가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지주회사임을 감안했을 때는 이 낮은 수준이 크게 메리트 있게 보이진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그리고 ROE는 그래도 LG생활과 건강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네요. 자기 자본 대비 이익률이죠. 그리고 부채 비율도 이렇게 현저히 낮은 걸 감안했을 때는 LG생활건강이 기업 효율성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반면에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5% 정도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이 효율성 측면에서 썩 좋지 못한데, 어찌됐든 앞서 보셨던 것처럼 아무래도 G그룹이 1분기 실적을 봤을 때는 그래도 효율적인 어떤 성과가 좀 엿보이는 듯 보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도 상당히 개선된 흐름으로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차트를 보시면 LG생활과 건강이든 아모레퍼시픽이든 아모레지든 한국콜마든 고점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내렸습니다.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약 한 58% 가량 고점 대비해서 하락을 했고요.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44%, 그리고 아모레지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 마이너스 43% 수준의 하락을 기록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 낙폭 과대율 그리고 재무 비율 머티리플을 감안했을 때는 LG 생활과 건강과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라인이 그래도 화장품 업종 안에서는 제일 괜찮아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실적과 관련해서 숫자가 잘 안 보이실 텐데, 실적을 보시면 어찌됐든 추정 실적이긴 합니다만 21년 대비해서 22년에 LG생활과 건강은 실적이 역성장하는 것으로 지금 컨센을 내고 있거든요. 반면에 아모레퍼시픽과 아모레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21년 대비해서 22년에 그래도 성장하는 그런 컨센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컨센이 전년비 성장인 게 아모레퍼시픽 라인이다 보니까 낙폭 과대만 봤을 때는 LG생건이 좋아 보이긴 합니다만 실적을 감안했을 때는 아모레퍼시픽이 조금 더 좋아 보인다. 그런데 아모레퍼시픽 라인 안에서도 아모레퍼시픽이냐 아모레지냐 이 둘 중에 하나를 골라라 라고 했을 때 저 윌키는 그래도 이 재무 건전성과 그리고 PER을 감안했을 때 아모레퍼시픽보다는 아모레지가 조금 더 나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모레지를 이렇게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다. 하지만 화장품 업종의 또 특성상 갈 땐 또 같이 가다 보니까 LG생건이 낙폭 과대율로 보면 제일 크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LG생건이 상승 여력이 더 클 수도 있어요. 그래도
또 제 스타일상 조금 더 안정적인 것을 추구하는 저희인 이상 저는 아모레 퍼시픽 라인에서 아모레 G를 선택을 했습니다. 역시나 화장품 업종은 중국향 기업이고 리오프닝 그리고 납법 과대 요 세 개를 빠뜨릴 수가 없겠죠. 최근에 그래도 중국 봉쇄가 해제된 어떤 기대감도 있고, 그죠? 그리고 이 코로나도 이제 팬데믹이 아닌 엔데믹으로 가는, 그래서 이 리오프닝 수혜가 되는, 그죠? 그리고 고점 대비해서 보셨다시피 약 한 40에서 약 한 50% 이상 예, 큰 폭의 하락을 기록을 했다 보니까 화장품 업종에 이 관심을 두지 않을 수가 없는데 최근에 마스크가 해제가 됐습니다. 이 정부의 발표로 마스크가 해제가 된 이후에 오히려 이 마스크 해제 수혜로 이 화장품 업종이 그래도 상당히 주가가 상승 흐름을 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오히려 그게 기우였습니다. 실제 실외 마스크 해제가 된 이후에 화장품주 주가 추이를 보면 오히려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1% 하락을 했고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3.8%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코스맥스는 마이너스 22.5, 한국콜마는 마이너스 13.1%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왜 마스크 해제 기대감도 있었는데 그리고 리오프닝 기대감도 있었는데 왜 화장품주 주가가 이렇게 이 모양이야? 왜 이렇게 좋지 않아? 자, 그동안의 화장품주가 최근까지 부진한 이유로는 역시나 이 K-뷰티의 큰손, 이 중국이 강도 높은 봉쇄 정책을 고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봉쇄 정책의 영향으로 역시나 이 중국향 기업인 이 화장품 업종의 어떤 매출 부진이 이 시장의 리스크로 작용하면서 이 화장품 업종 대부분이 마스크 해제 기대감도 있었지만 오히려 주가는 크게 하락을 했죠. 그런데 자 5월 31일자 이 뉴시스 뉴스인데 중국 봉쇄 완화, 화장품주 빚보나 일어났다는 뉴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왜? 6월 1일자를 기점으로 해서 중국의 상하이와 베이징의 이 봉쇄가 해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6월 중순 들어서 몇몇 지역에 또 재봉쇄에 일어났던 좋지 않은 뉴스도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중국은 이 봉쇄 해제의 어떤 기조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다가 지난달만 해도 중국의 리커창 총리는 중국 봉쇄로 인한 어떤 그 4월의 경제 지표가 워낙 좋지 않았다 보니까 지난달에 이 경기 부양과 관련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냈고 오히려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금리 인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은 금리 인하를 했죠. 그래서 중국의 어떤 봉쇄 때문에 이 경제가 상당히 좀 둔화되고 침체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어느 정도 부양시키기 위해서 6월 1일부터는 봉쇄도 어느 정도 해제를 하고 그리고 경기 부양과 관련된 어떠한 정책도 계속 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중국 경제에 대한 실질적인 어떤 회복이 확인되려면 역시나 상당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도 존재하기 때문에 섣불리 중국 봉쇄 해제, 중국의 경기 부양책 이런 어떠한 어떤 워딩만 가지고 이 화장품 업종에 뭐 크게 투자를 한다. 뭐 요거는 조금 지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씩 지켜보면서 어느 정도 중국의 가시적인 이 경기 이 지표가 나오는지 이런 것도 조금 체크해 보면서 뭐 천천히 투자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일단은 또 이런 어떤 시각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마스크 해제와 관련해서 지금 조금 이렇게 좀 뻘쭘하잖아요. 이 마스크 해제라고 해서 실외에서 마스크 벗고 다니는 사람 그렇게 찾아보기 힘들지 않습니까? 하지만 날씨가 좀 더 더워지고 하다 보면 마스크 자연스럽게 벗게 될 것이고 뭐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 화장품주도 반짝 상승 추세로 또 한번 뭐 가지 않겠나 이런 어떤 기대감도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또 찬물이 또
껴졌죠. 여기 보시면 6월 16일자 뉴스인데요. 중국 정부 과도한 경기 부양 않겠다라고 시사를 했고, 화폐를 지나치게 찍어내지 않겠다, 이런 어떤 메시지를 냈는데, 이렇게 되면 강도 높은 경기 부양책을 쓰지 않겠다라는 어떤 의미로 읽혀지고, 또 이렇게 되면 이 중국향 기업인 이 화장품 업종에는 크게 좋지 못한 기사다, 크게 좋지 못한 뭐 악재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지금까지 너무 많이 내렸죠. 너무 지지부진했고,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실적 부문에서 크게 회복을 하지 못했고, 하지만 이제는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종식돼 가고 있는 시점에서는 화장품주도 그래도 실적 부문에서는 올 하반기로 갈수록 나아지는 흐름을 보이다가 내년부터는 그래도 19년처럼 정상화로 가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중국은 뭐 이것도 제 생각입니다만은 리커창 총리와 시진핑의 어찌 보면 보이지 않는 이 권력과 관련된 갈등, 지금 중국 경기가 상당히 또 화두에 올라와 있고, 또 지금 중국 봉쇄 때문에 4월 경제 지표가 엉망이었고, 뭐 5월 경제 지표가 조금은 개선된 흐름을 보였지만 5월도 크게 좋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시진핑의 이 권력 구도를 조금 더 공고히 가려면, 또 오히려 또 리커창 총리의 이 권력 투쟁에서의 우위를 점하려면 누구든지 간에 이 경기 부양과 관련된 부분은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중국은 어찌됐든 경기 부양책을 과도하게 쓰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의 경기 부양책은 쓰면서 경기를 상당히 끌어올릴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화장품 업종은 크게 앞으로 나쁠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 슬라이드고요.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장품주는 올해도 뚜렷한 실적 성장은 기대하기는 힘들 겁니다. 1년 전체의 실적을 놓고 봤을 때. 그래도 앞서서 이 증권사 추정 실적을 감안했을 때는 매출액에서는 약 한 2%, 그죠? 그리고 당기 순이익이든 영업이익이든 이익적인 측면에서는 그래도 두 자릿수 이상 성장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1분기 실적도 지금 아무래지 같은 경우는 매출액은 역성장했고 영업이익도 역성장했지만 오히려 컨센보다 영업이익이 좋게 나왔잖아요. 하반기로 갈수록 조금 더 나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아모레지의 실적과 관련된 부분은 역시나 긴 터널의 끝자락에 와 있다라는 어떤 정도로 생각하면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즉 지금이 보릿고개인데 하반기로 갈수록 조금씩 나아지는 흐름을 보이면서 내년부터는 조금씩 정상화로 가는 어떤 수준으로 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조금씩 담아두는 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역시나 제가 이 아모레7을 선정하게 된 이 투자 아이디어는 첫 번째는 낙폭 과대였고요. 두 번째는 중국 봉쇄 해제, 그리고 경기 부양과 관련된 부분이었고, 그리고 마스크 해제, 그리고 리오프닝 기대감이 이 아모레7을 선정하게 된 투자 아이디어였습니다. 근데다가 더불어서 리스크 또 말씀을 드리면 경기 침체, 이 금리 인상, 미금리 인상이 불러들이게 될 이 전 세계 경기 침체, 그죠? 중국이라고 이 피해갈 수만은 없겠죠. 그래서 이 전반적인 어떤 경기 침체가 일단은 조금 걱정이 되고, 그리고 역시나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이 봉쇄를 해제를 하고 뭐 경기 부양책을 쓴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완전히 경기가 온전히 회복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중국의 여전한 경기 부진 우려는 역시나 리스크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빅스텝이든 자이언트 스텝이든 앞으로도 계속 미국은 추가 금리 인상을 할 것이고, 어제 뉴욕 증시에서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있었는데
연내 연마감 때는 3.4% 기준금리 인상이 거의 확실하게끔 지금 뭐 거의 공표를 했더라고요. 뭐 그런 걸 감안했을 때는 앞으로도 시장은 계속 변동성을 계속 키워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변동성의 개별 종목 또한 계속 변동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지의 향후의 리스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하지만 멀리 보면은 지금 당장의 한두 달, 두세 달이 아니라 그냥 멀리 보면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충분히 멀리 보면 역시나 지금의 주가 39,000원에서 4만원 정도 수준의 이 주가는 절대 나쁘지 않은 주가다 라고 보여지고, 현재 이 주가는 지금까지 나온 악재들을 상당히 반영한 가격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윌키의 이 투자 의견은 아모레지 지금부터 발은 한번 담궈보자 라는 정도로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길게 영상을 이렇게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렸는데 어떻게 도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준비해서 지금과 같이 어려운 시국에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 될 수 있게 항상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제 영상을 구독하시지 않으시고 보시는 분들은 구독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